컴파일했는데 이런 각각의 라벨을 어레이 데이터로 가지는 이런 자료 구조, 데이터 자료 구조가 생기게 되고 else if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여기서 점프 테이블을 이용한 간접 점프를 하는 코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실행 예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꼭 지금 스위치문뿐만 아니라 똑같은 스위치문입니다. 앞에 봤던 그 C 소스인데 여러분이 쓰는 또 제가 했던 이런 방식의 컴파일하게 되면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되고 이 점프에 인덱스로 아까 그 n 값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비슷하게 가지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그림과 컴파일 했을 때 링크를 했을 때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이제 또 한번 더 찾아보는 건데 바로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 이 점프가 점프 테이블이 들어있는 주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인덱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소 0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컴파일 했을 때 그냥 컴파일만 하게 되면 이 점프 테이블은 글로벌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데이터이기 때문에 링크가 되기 전까지는 그 글로벌 변수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 메모리 맵에서 글로벌 변수의 위치는 링크를 다 완료해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하나의 함수만 컴파일했을 때는 이 글로벌 데이터의 위치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프 테이블을 가리키는 데가 영인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링크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똑같은 전체적으로 코드는 똑같은데 여기 값만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 있는 주소 값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어떤 주소 값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파일된 이 프로그램을 다시 디스어셈블 해서 소스를 보는데 텍스트 소스가 아니라 그런 글로벌 데이터 소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값이 나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아까 스위치가 들어있는 스위치 이그셈이 들어있는 함수 이 소스 하나하고 메인이 들어가 있는 이 소스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만 컴파일 했을 때는 여기 스위치문에 케이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에 이 각각 라벨들의 점프 테이블의 위치가 어딘가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0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서 이제 스위치 EX를 뭔가 호출하는 들어있는 메인을 코딩을 해놓고 이 전체를 다 이제 컴파일해서 링크를 하게 되면은 이놈의 점프 테이블에 있는 글로벌 데이터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80484D420라는 이런 값이 이제 점프 테이블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컴파일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도 텍스트 데이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도 프로그램, 바이너리 파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명령어는 이 프로그램에 디스어셈블된 코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섹션, 리드 오니 데이터 섹션의 값을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는 명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글로벌 데이터는 없습니다. 글로벌 변수는 없고 컴파일러가 만든 글로벌 변수만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요만큼의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요만큼의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데 앞에서 보시면은 8048420가 테이블의 시작 주소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80484D8 이렇게 되어 있죠. 80484D8이 여기고 여기는 4바이트
네 번째 나니까 12, 즉 C, 12니까 C가 되죠. C 주소가 될 거고 여기는 8038, 804, 804842가 여기가 20 값이 여기 들어가죠. D8, D8, DC 20, 24, 28, EC, F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주소가 여기 주소가 이렇게 쭉 배치가 되는데 이게 글로벌 변수로서 이 위치에 가면은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80 이게 이제 리트렌디아니까 08, 0840, 38, BC 이런 것들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실제로는 여기 프로그램의 이 프로그램 코드들의 위치 여기 맨 처음에 보면 8048 3CB 이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80483CB 이 위치가 테이블의 첫 번째 위치, 즉 이 코드를 가리키는 게 되고 하나씩 찾아보면은 이 데이터의 하나하나가 이 데이터의 값 하나하나가 이 코드들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똑같은 거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 상태에서 보려면 디스어셈블 해보고 데이터 섹션까지 이렇게 이제 읽어보는데 실제 디버거를 통해서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디스어셈블 해보면 이런 코드가 나오고 아까 본 것처럼 이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 주소 값을 우리가 디스어셈블로 해서 한번 데이터를 읽어보면 이런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이 주소값을 읽어보면은 이런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죠.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은 이 값은 여기 이 값은 DD는 여기 그 다음에 D2는 여기 D5는 여기 이런 식으로 코드 부분에 어떤 주소들을 나타내고 있는 값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할 때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진 위치, 즉 이게 0이면 이 주소, 0이면 여기로 쫓아와가지고서 여기서 이 값을 읽은 다음에 이 주소로 점프, CB로 점프, 그 다음에 EDX가 1이면은 이거 플러스 4가 되니까 2제로 플러스 4는 2제로 플러스 4는 여기가 되는 거죠. 2제로가 여기고 4가 되는 거죠. 4가 되면 여기 4는 403 DT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인덱스가 1이라면 DD인 곳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 거고 점프가 여기로 점프해 이러죠. 그래서 스위치문에 바디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 점프문, 테이블을 이용한 점프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이 컴파일에서는 앞에 교재에 있는 똑같은 코드지만 그 뒤에서는 여기서 다시 점프 맨 끝으로 여기서 점프 맨 이 블락이 끝나면 점프 맨 끝으로 이 블락이 끝나면 점프 맨 끝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끝이 그냥 리턴이니까 리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코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한 줄 한 줄 읽으려니까 좀 복잡해지기는 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한번 보여주는 거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스위치문이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컨디션 코드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점프하는 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CPU가 이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이 n이라는 스위치의 변수를 계속 이 라벨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거 갖고 맞으면 이 코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거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여기 코드로 점프 여기 코드로 점프 하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라벨들의 구성이 이렇게 어레이의 인덱스로 될 수 있을 만한 구성이 되면은 각 코드 블락을 컴파일해 놓고 코드 블락의 위치를 메모리를 이렇게 테이블로 저장해 두면 실제 점프문은 이거 하나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인텔 CPU에서 스위치문을 컴파일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은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교재에 있는 그 예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이제 실제 실행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지금 컴퓨터에서 컴파일 했을 때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건데 똑같은 예이고 이 코드의 내용만 조금 다르게 컴파일이 된 것입니다. 쫓아가면서 뒤에 여기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 것처럼 이 점프 테이블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 하나씩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 각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코드 블락에 이런 유닛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측을 시켜보면 CPU는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 제어 스위치문을 이 점프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서 계산 복잡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프로그램 구현에서 성능과 복잡도가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지금 여러분이 좀 이제 약간 멘붕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 지루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거라고 해서 소개를 했지만 실제로 코드를 읽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코드 읽을 때는 오히려 else, else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컴포하고 다시 점프 나오고 컴포하고 점프 나오면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쫓아가는데 좀 더 편리할 텐데 이런 걸로 구조가 됐기 때문에 간접 점프 다시 쫓아가가지고 이 테이블 다시 다 읽어보고 테이블의 각각의 값들을 쫓아가야지만이 이게 어떤 조건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능적인 면하고 복잡도가 또 상반된 경우가 우리 또 컴퓨터에서 뭔가를 구현할 때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자체가 사실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중복해서 드린 것처럼 이 맥락을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다 쫓아간 겁니다. 이 프로시저 콜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CPU가 명령어를 설계하는 대표적인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고 흐름의 제어는 결국 점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컨디션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점프 명령어다. 점프 명령어를 이용하는 예가 여러 가지 하이 레벨의 코드 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스위치만큼은 좀 특별하게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코드를 보게 된다면 이게 아마 여러분 소스 없이 이런 코드를 본다면 점프를 하는데 이렇게 점프하네? 간접 점프구나. 이 간접 점프에 이게 베이스 주소구나. 그리고 이걸 가서 4X 이게 인덱스겠구나. 이 정도는 인텔 어셈블리 코드에서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하게 되면은 이제 스위치문 정도도 이렇게 컴파일된 스위치문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한번 쫓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프로시저 호출 부분까지 해서 우리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의 종류와 어셈블리 코드 해석하는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루프, if문을 했던 거, 루프 했던 것들은 연습 문제 한두 개 그냥 식으로 풀어보시면 조금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과제로 따로 게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